제가 요즘에 정말 싫어하는 누군가가 있는데 이분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인데요. 어제 거짓말하다 딱 걸렸어요, 국회에서. 저는 이거 뭐, 진짜 네. 헤드라인 처음 보고 이 내용을 보기 전에 뭔가 대통령이 뭔가 안을 준비하라고 했다. 그 헤드라인만 딱 봤을 때 이진숙이 송미령 장관의 길을 가고 싶어하는 건가? 이로 처음에 착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송미령 장관도 사실 이 농업 3법 반대를 있는데 소신 굽히고 본인이 전문성 갖고 있으니 대통령이 하자는 대로 하겠습니다라고 어떻게 보면은 그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대통령이 오케이 넌 실력 있으니까 유임해줄게라고 인정해준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이진숙이 입장을 다 바꿔가지고 대통령님 하라는 대로 할게요라고 항복을 한 줄 알았어요. 근데 예. 보니까 다 거짓말인 거죠. 와. 이 3법도 저는 그래서 송미령도 송미령 개정안을 냈잖아요. 수정안을 냈잖아요. 농업 3법과 관련돼서 나름의 수정안을 냈는데 그래서 그런 차원인가? 근데 기사 하나 클릭하자마자 내가 아직 순진하구나. 이진숙을 아직도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있구나 착각을 했었죠. 저는 좀 걱정돼요, 이분. 이거 진짜 이렇게 믿고 있는 거 아니야, 자기가? 허언증을 넘어서는 증상 같아요. 그게 저도 그 회사를 다니다가 이제 외부로 나와서 작은 회사의 대표를 지낸 적이 있는데요. 그 이제 직원들을 데리고 이제 회의를 좀 하다 보면 여러 차례 회의를 했고 같은 얘기를 반복했는데도 불구하고 말귀를 못 알아듣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준숙은 사실상 정치인이고 지금 정무직 위원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상 정치인이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가끔씩 A라고 물어봐 주면 A라고 얘기를 하면 그걸 이제 자기의 정치적 이익에 따라서 B라고 듣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준숙이 국무회의에서 들었던 내용은 어디까지나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만 듣고 해석하고 바깥에 나와서 말을 하고 다닌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실 차원에서도 비공개 회의에서 나왔던 내용 함부로 얘기하지 마라. 본인 정치의 장이 아니다. 정말 나라의 일을 하는 곳이다. 본인 정치는 내려놨으면 좋겠다는 경고가 나왔다고 보고요. 저는 이진숙 씨가 원하는 건 두 가지라고 봐요. 어떻게 대중에게 주제로 오늘 오전 어떻게 대중적으로 내가 보여질 것인가. 더 나아가서는 국민의힘 당원들에게 이준숙이라는 인간은 어떻게 인식되고 싶은가. 공천받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보여지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국무회의에서 끊임없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들었던 얘기 혹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각을 세우는 것, 민주당이 각을 세우는 것, 이제 이런 행위를 반복적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목적을 달성할 거냐, 자리를 원하는 거거든요. 대구시장의 자리 혹은 국회의원의 자리 다 당원들에게 잘 보이고 보수층에게 호소하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봐서요. 그냥 모든 것이 다 자기 정치고 제멋대로 생각하고 제멋대로 말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사실 인간적으로 좀 걱정이 돼요. 이런 행보들이 다음 정치 행보에 정말 도움이 되느냐. 이게 그럼 보수층, 구구층의 지지자들은 이걸 좋게 봅니까, 이거를? 아니요, 저는 좋게 안 볼 것 같고요. 그러니까 대구시장을 꿈꾸면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죠. 뭐 여전사가 되는 거죠. 정말 잘 싸워가지고. 근데 이게 잘 싸우는 모습이 아니라 뭔가 나 대통령으로부터 지시 받았는데 나 일할 건데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보수 지지층도 별로 안 좋아할 행보라고 보고 그리고 일단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그 국무회의 정식 그 참여 멤버도 아니에요. 옵저버예요. 옵저버인데 들어가서 자기가 자꾸 가서 뭔가 얘기하려고 했던 것 같고 그리고 방통위원 대통령을 추천하라고 했을 때 아마도 상상을 해본 건데 대통령이 사실 대화 내용은 이거였다라고 말하기도 좀스럽잖아요. 이런 것들을 굳이 내가 방통위원장과 나눈 대화는 이거였다 팩트체크 하는 것도 우습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을 해보자면 지금 이준석이 대통령 추천목 방통위원 추천해달라고 다고 하고 대통령께서 1대1 돼서 기량작용되면 이거 사실상 무슨 기능 하겠냐 막히지 않겠냐 요거까지는 팩트가 된 거죠. 아마도 그러면은 방송 3법과 관련돼서 이진숙이 반대하니까 대통령이 대안이 있냐 우리는 이걸 통해서 정권의 영향력을 줄이겠다는 좋은 뜻을 갖고 있는 건데 대체 너네는 왜 반대하는 거냐라는 의견 정도는 물어봤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나서 갑자기 대통령께서 나에게 대안을 준비하라고 하셨다. 이렇게 과장도 네. 아니라 허위를 얘기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은 정말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그냥 질의응답을 했을 뿐인데 이걸 갖다 본인의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경고가 나오고 되게 이례적인 겁니다. 대통령실 대변인이 국무위원에게 이 정도의 경고성 멘트를 날린 거는 전 처음 봤습니다. 네, 임기 보장도 해달라고 대통령에게 요구했다고 하죠. 뭐 임기 보장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선을 넘은 요구고요. 그리고
그에 앞서서는 이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를 독임제로 뭐 어떻게 해달라라는 그런 보도도 있었죠. 뭐 물론 이후에는 부인을 하기는 해서 그 발언 방금 말씀하신 임기를 맞춰달라 뭐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는 하는데 일단 택도 없는 얘기인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이진숙 위원장의 경우에는 대전 유성경찰서 쪽에서 이미 압수수색도 대전 MBC라든지 법인카드 사용처와 관련돼서 압수수색을 지금 끝낸 상황이고 지난 주말이었던가요? 이미 강도 높은 조사를 이진숙 씨가 받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일단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는 방통위원장이기 때문에 사실 그 자체를 좀 부끄러워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미 저희가 뒤에서 또 얘기를 하려고 했던 주제입니다만은 감사원에서 주의 경고를 주의 처분을 내렸죠. 주의 처분을 내린 이유는 헌법재판소에서 국회 차원의 방통위원장 탄핵이 단행되고 나서 직무정지 기간 중에 우리가 사실상 내란 선전선동 유튜브라고 부르는 곳에 나가서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이란 식으로 특정 정당을 거론하면서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라는 점입니다. 사실 저는 주의 처분 그 이상의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맞아요. 봅니다만은 뭐 감사원은 어쨌든 오늘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씨에게 이런 경고를 했다고는 하나 이분이 이런 경고를 받았다고 해서 이런 발언을 평상시에 안 할 것 같지도 않고요. 아마 뭐 더한 발언도 뭐 평상시에 했기 때문에 과거에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저는 뭐 이런 주의 처분이 어떤 특효약처럼 여겨지기도 않는 것 같네요. 네. 근데 저는 너무 충격적이었던 게 이 사람이 맡고 있는 직무가 그냥 단순한 공무원을 넘어서 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인 거잖아요. 근데 보수 유튜브 가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 진짜 말씀하신 대로 주의 처분 내릴 게 아니죠, 사실. 그럴 거면 나가서 정치하시면 됩니다. 근데 왜 굳이 이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가? 보수 패널 중에 일부는 사석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재판하는데 돈을 썼기 때문에 변호사비 벌어야 돼.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거면 나가서 정치를 하시라 말씀하고 싶고 저는 근데 임기 보장을 대통령에게 요구했다는 게 이게 상당히 비상식적이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방통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면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임면하는 사람도 아닌 사람에게 임기 보장해 주세요라고 말한 것들이 일단 비상식적이고 그럼 요구를 했다는 것 자체는 자 내가 잘못한 게 있는데 자르지 말아주세요. 처벌받지 않도록 해주세요. 라면은 이것도 잘못된 것이고 만약에 잘못한 거 없는데 너네들 나 어떻게든 말아서 그 잘못을 몰아서 쫓아낼 거지. 그 뭐또 선은 넘는 발언인 거죠. 대통령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당신 나 자를 거잖아. 어떻게든 죄를 수일 거잖아. 이 발언조차도 상당히 선을 넘고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이기 때문에 임기 보장 요구했다는 이 멘트 자체가 상당히 비상식적이고 선을 넘은 발언이라고 저는 봅니다. 설마 정말 내년 6월에 대구시장 나간다고 하진 않겠죠? 저는 뭐 충분히 가능성 있는 일이라고 보고요. 국힘이 그걸 반길까요, 그러면? 반기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만은 일단 전당대회가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전당대회에서 어떤 당대표가 되는지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뭐 지금 상황에서는 80대 20으로 치러지는 전당대회 룰을 감안할 때 불과 몇 주 전에 끝났던 대선의 성적으로 보면 김문수 대통령 후보가 41%를 얻었고 그것에 대한 그 개인 경쟁력과 리더로서의 경쟁력을 국민의힘 당원들이 상당히 높이 평가해 줄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한동훈, 안철수 같은 인물들이 당원들의 선택을 받기보다는 김문수 같은 사실상의 친윤 주자가 도로 친윤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전 높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 당에서 어떠한 인물이든 저는 공천을 받을 수 있다고 사실 생각해요. 김문수 모르겠어요. 너무 단정적으로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김문수 전 후보가 당대표가 된다고 하면 이제 공천권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대구시장은 사실 공천이 곧 당선이잖아요. 예. 그리고 대구시장 자리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경쟁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만 글쎄요. 이게 뭐 역사의 가정은 없어서 저는 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가장 베스트는 이진숙이 자진 사퇴하는 거 방통위원장. 두 번째는 그 비위가 밝혀져서 확정이 돼서 그 어쩔 수 없이 나가는 것. 세 번째는 대구시장 나가기 위해 간두는 것. 네 번째는 임기 최악이죠. 임기 마치고 나가는 것. 그러니까 대구시장 도전하겠다고 방통위를 간두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가장 베스트는 물론 자진 사퇴하고 아니면 비위가 밝혀지는 거긴 합니다만 그거는 지금 확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구시장 도전은 어차피 안 될 겁니다. 왜냐면 지금 하고 싶어하는 김재원 전 의원도 있죠. 뭔가 지금 홍준표 시장이 박차고 나왔기 때문에 공석이라 하고 싶어하는 사람 너무 많아. 이진석 위원장 나가도 안 될 겁니다. 하지만 욕심내서 좀 나가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안 될 거니까.
알겠습니다. 아, 시간 너무 빨리 가네요. 너무 재밌게 잘 들었고 1타 정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박영식 시사 에디터,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끝내주는 경제 찾아뵙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4시 5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